예, 경찰이 클럽 버닝썬 직원의 집에서 각종 마약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클럽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 씨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면접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논란되고 있는 그 버닝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클럽 버닝썬 직원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이 조 씨의 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럽에서 뭐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 알려졌던 물범 같은 그런 어떤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한꺼번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직원을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구속을 하면서 예. 이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자택에서 여러 종류, 예를 들면 엑스터시를 포함한 다량의 종류의 약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며칠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애나에 대해서도 출국 정지를 하면서 예. 지금 경찰이 버닝썬의 약물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투약한 사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뭐 유통을 했는지 판매했는지 이런 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은 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일단 이 구속된 조 씨에 대해서는 집에서 여러 약물이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약물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약물을 어떻게 유통을 했는지가 지금 수사의 초점으로 맞춰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클럽에서 이러한 약물을 유통하는 것을 알았는가. 즉 클럽과 함께 손님들에게 이것을 판매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약물을 유통하고 판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VIP 고객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에 주말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던 중국인 직원이죠. 애나의 집에서도 이게 보니까 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 또 흰색 가루가 나왔다는데 일단 애나 씨의 그 변명은 세제다, 뭐 고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확인을 한다면 금방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애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경찰이 애나의 집에서 압수한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고양이의 안약과 그리고 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경찰은 현재 이 애나의 주변인들로부터 애나가 주변에 마약을 권했다라는 참고인의 진술도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 성분 미상의 액체와 가루에 대해서 현재 국가수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검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수사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이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약이 또 있고요. 또 마약 이외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예.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각각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다르지만 어떠한 약물이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이라고 한다면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향정신성 의약품도 다 마약으로 통칭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관리가 되고. 의료법에 따라서 예. 의료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클럽 영업 차원에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좀 저질러진 것이고 이게 더 커지게 될 부분인데 소지가 있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이걸 눈 감아준 거라면 처벌 강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네요. 전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이 폭행의 피해자가 예. 지금 결국은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이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찰은 이 클럽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만약에 클럽으로부터의 자금이 흐름이 경찰의 일부에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직무유기와 별도로 뇌물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버닝썬 대표가 지금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이제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 역시 이번 조사에서 다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이 버닝썬은 현재 이
구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든지 애나뿐만이 아니라 예. 그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자들, 운영자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마약의 유통과 관련돼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함께 유통에 가담했는지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적극적으로 마약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클럽을 운영해 왔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 마약을 아까 소지하고 있었던 그 직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물뽕이나 마약 같은 경우는 12시간이 지나면은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갖고 있는 것,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이 봐야 할까요? 물뽕,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게 검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면 이 12시간 내에 체내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시간 내에서 최대 24시간 내에 이것을 검사하지 않으면 잡기가 한지 모르는 어려워요.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또 물뽕의 특징이 본인이 직접 투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이걸 몰래 투약을 해서 범죄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지를 하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 그 직원처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택 내에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약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투약을 한 지 12시간 안에 체내에서 빠져나간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이 물뽕에서의 이 검거에 좀 어려운 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에게 나도 모르는 이것을 사이에. 먹이는데 예. 문제는 피해자가 본인이 이것을 당했는지를 잘 모르고 거기에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예.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처벌을 하려면 가해자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뽕과 관련된 성범죄가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경찰이 아까 그 직원의 집에서 각종 마약들을 발견하면서 또 이 같은 의사를 밝혔는데 조사 과정 중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승리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승리 씨의 혐의점 같은 거는 포착된 게 없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이제 그 다 알려진 대로 승리 씨가 클럽 이사로 등재가 됐었기 때문에 조사는 뭐 꼭 뭐 그 참고인으로라도 조사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애나와 함께 찍은 이제 영상이 공개됐는데 물론 애나와 승리 씨 양측 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애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아는 사이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애나가 손님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마약의 유통에 관여했다면 이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사가 되어 있는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라고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사로서 경영에 어느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직책인지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할 때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직원과 관련된 관리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애나라는 중국인 여성이 클럽 MD인데 클럽 M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클럽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다른 클럽도 역시 좀 마약에 노출된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 이게 MD라고 하는 것이 고용돼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예. 그 클럽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최근에 부산경찰청에서 마약과 관련된 것을 적발을 했는데 네. 적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버닝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다른 클럽에서 있었던 그러네요. 마약 사실인데 예. 버닝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찰이 보고 있는 것은 소위 애프터 클럽이라고 해서 더 늦은 새벽에 운영되고 있는 클럽에서도 이러한 마약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뭐 강남 클럽 전반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물뽕의 예를 들면서 그 투여를 받은 사람은 솔직히 그 클럽 내에서 그 과정 중에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던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투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어떤 뭐 물에 타서 술에 타서라든가 그렇게 약물의 어떤 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국가수에 따르면 약물 감정이 의뢰된 성범죄가 상당히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또 여성이고
약물 선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57%가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6년에서 2012년도까지 7년간의 통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이 의상하다라고 해서 의뢰를 받은 555건 중에서 57%가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것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약물 성범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본인이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또 누가 약을 탔는지도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성범죄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약물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해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조직적이거나 상업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시험 유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 의대 교수가 이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넣기 위해서 면접 문제를 미리 빼냈다라는 건데 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작년 1월에서 2월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임이 돼서 전직 교수인데 한 의대의 전직 교수가 예. 자신의 아들을 편입학에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이 편입학에 응시를 하고 나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이 면접 시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몇 가지를 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을 그것을 외워서 이제 아들이 갔는데 네. 면접 시험을 볼 때는 2명의 교수와 함께 면접을 보는데 원래는 면접 시험을 출제를 하고 이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답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아닌 것으로 오답으로 제외되어 있는 답을 이 전직 의대 교수의 아들이 그대로 외워서 답변을 한 것을 이 2명의 면접 교수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불합격 처분을 한 이후에 예.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밝혀지게 된 것은 어떤 신고라기보다는 그 시험 과정에서 문제로 제외돼 있던 것을 오답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네, 그거를 맞습니다. 학생이 얘기를 해서 걸리게 된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김 전 교수,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 주려고 했던 그 교수 외에도 보니까 문제를 전달한 직원 A 씨가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고 하죠? 네, 이 예. 직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원은 어떠한 업무를 했냐 하면 이 문제를 만들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복사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기억하는 몇 가지의 문제를 빼내서 이 전직 교수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명, 전직 교수와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 또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네. 내가 이것을 문제를 전달한 것을 다 인정을 했고요. 예. 지금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는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내면 공판이 되는 없는 거죠, 것인데 그거는. 예.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 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서요.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 기소라고 한다면 법원이 그대로 그 약식 기소대로 판단해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대 교수는 지금 해임이 된 상태인 네, 거죠? 맞습니다. 해임된 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고신대 학교 측에 따르면 그 직원 A 씨가 그 문제 몇 개를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전달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했겠느냐, 대가성이 없었겠냐는 어떤 그 의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대가를 받았던 대가를 받지 않았던 이 시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성립이 돼요. 예. 다만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업무방해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내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 다른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가 정식 재판에 이제 넘겨지게 된 상황인데 형량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벌금 500만 원보다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법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약식 기소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반드시 그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는 좀 더 엄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그러면은 보입니다. 실제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징역형 실형까지는 어려울 수 아니어도? 있을지라도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